다음 편은 아내편인데, 즉 12편 아내를 독립장으로 만든 장이 다음 편입니다. 이렇게 편명에 아내를 붙인 그런 것을 제하고 그냥 본문에 나와 있는 아내라는 말만 나와 있는 이런 말이 논어에서는 약 20번 등장합니다. 그래, 논어에서의 아내는 대표적인 호학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학문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 여기서 학문은 물론 도덕을 실현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인의 체험자입니다. 체현자. 그리고 아내는 청빈의 상징이죠. 그래서 공자가 그의 죽음에 가장 애통해한 제자가 바로 아내입니다. 공자는 다른 제자들의 결점은 지적하면서 아내에 대해서는 논어에서 한 번도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아내에 대한 얘기가 앞으로 이 본장에서도 6장, 7장, 8장, 9장 계속 똑같은 아내가 반복되므로 오늘은 6장과 7장을 동시에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장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개강자 문제자 누구수 수구의 호학, 즉 개강자라는 우리가 여러 번 언급했던 그런 개강자죠. 즉 노나라의 군주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노나라의 실권을 가진 월권한 행위자, 노나라의 실권자죠. 개강자가 공자에게 물었다. 공자의 제자에 대해서 물었다. 여기는 제자가 왜 공자냐? 공자한테 물었으니까 공자의 제자들에 대해서 물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개강자가 공자에게 묻기를 그 제자들에서 물었는데, 제자들 중 누구 수구의 호학, 누가 학문을 가장 좋아합니까? 누구 숙입니까? 이게 의문문이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개강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공자왈이라고 한 우리 논어에서는 모두 자왈로 표시하면서 그거를 공자왈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공자라는 표현이 몇 군데 나옵니다. 바로 몇 군데 나오는 것이 바로 선진 6장에서 공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실제 권력의 최고 지위에 있는 사람이 공자한테 물으니까 그냥 자활로 할 수 없어서 아마도 그 최고 실권자에 대한 그 예우 차원이 아닌가 그렇게 보죠. 그래서 공자가 기강자에게 대해서 대답하기를 유아내자 호학. 여기서 유는 있다 이런 얘기인데, 아내라는 사람이 있다. 유는 이게 과거형이죠. 왜 과거형이냐? 다음에 나오는 이 사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내가 죽은 이후의 얘기니까 이미 학문을 좋아한 것은 아내가 죽기 이전이니까 과거서를 얘기했죠. 이렇게 과거의 이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논어를 시작하면서 두 번째 장에서 이 중국어 고문의 특징에 대해서 고리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즉, 이 중국어는 고리보이고 또 다기능, 다품사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면은 논어 해석이 많이 진전된 상태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어를 시작하면서 두 번째 간단하게 가장 핵심만 얘기했는데 그 핵심 그것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 편을 들어보시면은 고리버라는 말을 합니다. 고리버라는 뭐냐? 중국어는 어떤 단어 오면은 어떤 단어 그 하나가 변화없이 항상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어 같으면은 나 이런 표현이면은 있다 이러면 있었다, 앞으로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또 나라는 하면은 인칭에 따라서 나 또 나의 그냥 그 영어 같으면 I, my, me 이렇게 시제에 따라서 단어가 바뀌어지는데 중국어는 이 구문은 항상 똑같습니다. 이게 과거든 미래든 현재든 똑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단어가 과거인지 미래인지 현재인지를 구분하려면 그 문장 전체를 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내가 이미 죽었다는 말이 나오니까 이미 과거사죠. 그러니까 그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될 때쯤은 중국어 이해가 상당히 뒤척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는 여기서 있었는데 하는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아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자가 주어가 되겠죠. 술, 목, 학문을 좋아했다. 이런 얘기죠. 학문은 여기서 꼭 배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을 실현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그 아내가 있었는데 기강자한테 대답하기를 이때는 이미 아내가 죽었을 때니까 그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어땠느냐, 아내는 이미 불행하게도 단명해서 명이 짧아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즉 이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것은 호학이라고 해서 호는 반드시 어떤 그 공부를 좋아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즉 이 호는 도를 즐겨 배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불행하게도 이 도를 즐겨 배우는 아내가 불행하게도 명이 짧아서 지금 죽었는데 직망, 즉 지금에는 배우기를 좋아하는 자가 없다 이런 얘기죠. 즉 이미 호학을 배운 것을 실천하는 그런 그 아내가 지금은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은 단순하게 아내에 대한 인물평가가 아니라 공자의 학문관을 얘기하는 장입니다. 여기서 유라는 과거형을 쓰는데 왜 아내가 있다고 하지 않고 있었는데 라고 유자 있었는데 이렇게 표현이 됐느냐, 즉 이미 죽었음을 전제하고 현재는 없다 그렇게 단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죽었음을 전제하고 현재는 없다고 단언한 것은 진정으로 호학한 사람은 오직 아내뿐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공자의 학문은 지식 축적이 아니라 인격 완성의 과정으로 보았으므로 여기서 호학은 덕을 닦기 위해 배우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같은 아내에 대한 얘기니까 7장을 연결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7장, 아내가 죽었다. 아내가 죽었는데 이런 얘기죠. 아내가 안노. 안노는 바로 아내의 아버지입니다. 아내의 아버지. 마찬가지로 안노도 공자의 제자죠. 아내와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공자가 많으니까 안노도 공자의 제자이고 또 안노의 아들인 안현도 제자인데, 그러니까 안현이 죽자 그의 아버지인 안노가 청자지 거, 이걸 거를 읽어야 되겠죠. 어떤 대부분은 차라고 읽는데 옛날에는 이 차가 오토메이션 확실하게 차가 없었죠. 그냥 수레 거죠. 이의지 곽. 그러니까 아내의 아버지인 안노가 공자에게 요청을 했죠. 뭐라고? 자지거. 공자의 수레를 뭐 요청했는데 이제 숨은 얘기를 찾아야 되겠죠. 수레를 뭘 요청했느냐? 이의지곽. 시는 아내죠. 아내를 위해서 곽을 만들려고 차를 팔아서 아내의 곽을 좀 만들어줬으면 어떻습니까? 라고 요청을 했죠. 그러자 공자가 대답하기를 부재, 재주가 있으나 없으나, 여기 이제 접속사가 빠져 있겠죠. 지금 중국어는 될 수 있으면 축약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재주가 있으나 없으나 역각기 어기자야. 역시 각자 그 아들들은 아들이다. 그 자기 새끼는 새끼다. 뭐 이런 얘기죠. 즉 조금 틀어서 해석을 하면 공자가 재주가 있는 아내나 재주가 조금 모자라는 공자의 아들인 리 아들이나 역시 그 아들이면은 각자 아들이면은 틀림없다. 인지상정이죠. 어찌됐든 재주 있든 없든 자기 아들은 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곽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 말이 깊은 뜻, 다음 뜻은 바로 리는 바로 공자의 아들이죠. 공자의 아들이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도 관은 있으나 그러나 곽은 없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오종도행 이의지과. 나는 도행 걸어 다닐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도행 걸어 다니다. 이 무엇 때문에? 그의 곽을, 여기서는 이제 이 공자의 아들이겠죠. 아들을 위해서 곽을 만들므로 해서 자기는 걸어 다닐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미 이 공자 아들이 먼저 죽었는데, 공자 아들이 죽었으면 자기 아들이니까 곽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수레를 팔았어야 되는데 수레를 팔지 못한 이유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즉
그 미의, 즉 자기 아들의 곽을 위해서, 곽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그 수레를 팔아가지고, 팔으면 주세가 없으니까 걸어 다니죠. 걸어 다녀야 되겠죠. 그러니까 걸어 다닐 수가 없다, 이런 의미죠. 왜냐하면 나는 오종 대부지후 52, 3세 공자는 대부반열에 있었죠. 그래서 나는 그런 대부반열에 있었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의 뒤에 말석을 쫓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불가도행, 나는 걸어다닐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다.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연이 죽자, 안노가, 즉 아내의 아버지가, 아내의 아버지가 자지거 공자의 수레를, 수레에 대해서 뭐 요청했다 이런 얘기인데, 수레를 뭘 요청했느냐? 예의 지과 덫관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곽을, 아내의 곽을 위해서 수레를 요청했으니까 무슨 얘기냐? 아내의 곽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자님의 수레를 팔았으면 어떻겠습니다 라는 그런 요청을 한 것이죠. 자, 여기서 곽과 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걸 일단 구별을 하고 다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즉 곽과 관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기 아들도 관만 있었지 곽은 없었다. 또 아내의 곽을 위해서 자기 차를 못 팔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은 관은 뭐고 곽은 뭐냐? 관은 이관을 관이라고 해서, 관은 바로 내관을 말합니다. 즉 시신을 직접 넣는 소관을 말해요. 이에 비해서 곽은 예관으로 해서 이 내관을 둘러싸는, 내관, 관을 둘러싸는 어떤 바깥 덫관이 덧널이죠. 그래서 관은 사람이 죽으면 누구라도 입관을 해야 되겠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장례 구조로서 관은 있어야 되는데, 곽은 이것이 조금 서운하다고 해서 권력 있는 권력자들, 신분이 높은 사람은 이 관을 둘러싸는 예관을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관은 장례식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수단인데, 이 곽은 관보다는 크고 두꺼운 괴로서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그런 그 관을, 이 내관을 덮는 바로 바깥 덧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관을 위해서 공자님의 차를 좀 그 당시 이 공자의 수레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자의 그 수레를 팔아서 이 아내의 예관을, 덫관을 좀 말해주면 어떻겠습니라고 안노가, 아내의 아버지가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자왈, 공자는 말하기를, 제부제 재주가 있거나 부재 없거나 역시 각기, 각 언기자, 그의 자식은 자식이다. 즉
재주가 있거나 없거나 덕이 있거나 없거나 부모의 정이라는 것은 바로 똑같은 것이다. 부모는 다 같은 자식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것이 바로 인지상정이죠. 그래서 리어사, 공자의 아들이죠. 공자의 아들은 아들이 죽었을 때, 즉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유관, 관은 있었으나 곽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도 자기 아들 곽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자기 수레를 팔았으면 걸어 다니야 되는데 이 자기 아들 곽 때문에 걸어 다닐 수가 없는 사람이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본질적으로 이 아내의 곽이나 자기 아들의 곽을 수레를 팔아서 만들어지지 못한 궁극적 이유를 지금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그 이유가 뭐냐? 한때 대부그룹에 있었기 때문에 대부의 후음이 말석이라도 쫓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대부그룹은 걸어 다니서는 안 되고 전부 수레를 이렇게 몰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도행 걸어 다닐 수가 없는 입장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 때문에 체면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의 이 중요한 윤리적 문제를 담고 있는 것이죠. 왜 공자는 안노 아내의 아버지의 청을 거절했는가? 공자는 아내를 가장 사랑했고 통보까지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넘는 장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사로운 정보다. 공적 질서, 즉 예를 우선시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실 역사적 사실적인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연히 죽자 안연히 비친 알로가 공자에게 선생님의 수레를 팔아서라도 자기 아들 아내의 덕권을 마련해 주시오 라고 청했습니다. 이때 공자는 재주가 있건 없건 자기 자식은 자기 자식인 것이다. 그러면서 내 자식 백이가 죽었을 때 이 리가 백이 공자의 아들이죠. 죽었을 때도 바로 자기는 덧권을 마련해 주지 못했다. 관은 있으나 덧권은 마련해 주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자기는 대부의 이 신분이었기 때문에 수레 없이는 걸어서 다닐 수가 없었다.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사실 공자는 이 자기 아들은 공자가 69세 때 죽었어요. 그리고 있다가 3년이 지나서 다시 72세에 3년 후 72세 41세인 안연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리와 안연은 약 12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12살이 많죠. 그래서 자기 아들이 공자가 69세 때 자기 아들이 죽었고 72세에 아내가 41세로 죽었고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연으로 공자는 신분에 맞는 예도와 예절을 지켜야 했던 그런 것을 지금 나타내는 점이 바로 7장인 것입니다.